애니 속 캐릭터들 대부분은 여러 설정 혹은 이름값을 부여받아 그것에 걸맞는 위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천원돌파 그랜라간의 안티스파이럴처럼 우주 최강의 존재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주인공 일행을 상대에 압도하거나 은하를 집어던지는 등의 강력함을 보여주죠. 그러나 몇몇 캐릭터들은 반대로 설정이나 주변에서 띄워주는 거랑 다르게 약하다 못해 쪼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강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엄청 약한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스사마루와 야하바는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식인귀인 오니로 자신들을 오니 중 최강의 12인만 해당하는 12규열이라 자칭하며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이들은 오니의 시조이자 최종 보스 키부츠지 무잔의 명에 따라 주인공 탄지로를 죽이는 자객으로 처음 등장했는데요. 스사마루는 색실공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이 공을 던져 적을 부숴버리는 공격을 하고, 야하바의 경우 손바닥에 있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 붉은 화살표를 쏘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공간을 비틀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의 능력을 연계해 탄지로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데요. 하지만 둘의 연기가 끊어지면서부터는 12규열이 맞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하바는 탄지로와 전투를 하다 키부츠지 무잔에게 도망을 치고 있는 오니, 타마유의 조수인 유시로의 도움을 받아 탄지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쏘는 화살표를 보게 된 후로부터 능력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역이용당해 목이 베었습니다. 스사마루의 경우 네즈코와 계속 싸우다가 환각을 보거나 뇌의 기능을 저하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타마유의 능력에 당해 오니에게 금기시된 무잔의 이름을 언급했다가 무잔에 의해 세포가 폭주하여 입과 배에서 뻗어져 나온 팔에 잡혀 온몸이 으깨지는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죠. 심지어 타마유는 이 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12규열이 아니라고 말을 해 더욱더 안습이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둘은 상당히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데다가 서로 연계가 좋아서 오래된 동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로 둘이 담소를 나누다 보니 친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지옥도 사이좋게 같이 갔지만요. 야나리 쇼군가 측근 11위는 칼 이야기에서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야나리 쇼군가의 직속 호위무사 집단입니다. 이들은 야나리 쇼군가에 쳐들어온 주인공 시치카를 막아서며 강력해 보이는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본 쇼군의 직속 호위무사인데다가 시치카가 상대한 강자들이 가지고 있던 미래 기술을 역도입해서 만들어낸 완성형 변체도 12개 중 11개를 각각 한 명씩 보유해 상당한 강적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치카의 상대는커녕 옷자락조차 건들지 못했고 오히려 전부 1분도 버티지 못한 채 전멸해버리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다수라는 장점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데 그런 장점을 갖다 버리고 한 층에 한 명씩 대기하며 시치카와 싸웠는데요. 거기에 이전에 싸웠던 변체도 소유자들과는 달리 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 결과 전부 시치카에게 한두 대 맞고 죽거나 기절한 것은 물론 가지고 있던 완성형 변체도는 전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完全な奇跡を描いてくらなければ 이 중 일부를 보자면 6번째 상대인 마니와 보호후라는 가장 무거운 칼인 쌍도 카나즈치를 들고 시치카와 싸웠지만 카나즈치의 장점이자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무게를 없애버려 자폭이나 다름없는 최후를 맞이했고, 11번째 상대인 로기리 반가이는 가장 독이 강한 칼이자 검에 들어있는 독이 몸에 깃들면 제작자 시키자키 키키의 의지에 빙의되는 검인 독도 몇 키를 들었지만 시치카를 만나기 전부터 독에 지배당해 반쯤 정신이 나가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는 가장 성실한 칼이자 단순한 칼자루인 성도 히카리를 가진 사라바 코오샤는 시치카가 오기 전부터 자신이 들고 있는 히카리 때문에 전의를 잃은 상태였고 칼자루를 그냥 던졌지만 시치카가 칼자루를 걷어차 이마를 맞춰 기절하기까지 했죠. 이렇듯 전부 형편없이 당해버린 야나리 쇼군가 11위는 하필 시치카의 마지막 상대가 마지막 변체도이자 두정의 총인 염도줄을 들고 있는 강적 소우다 에몬자에몬인데 그와 싸울 때는 혈투를 벌일 정도로 싸워 더욱 비교당했습니다.
여담으로 한 시청자가 야나리 쇼군과 11인과 소우다 에몬자에몬의 전투 시간을 각각 비교했는데요. 야나리 쇼군과 11인의 경우 11인 전부 합쳐 214.73초, 소우다 에몬자에몬은 혼자서 220.63초 동안 상대했다고 합니다. 한 명보다 못한 11인이라니 호위무사로서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되네요. 아로니로 아로로에리는 블리치에 등장하는 악령, 호로가 동종 포식을 하며 진화한 존재, 메노스 그랑데 중 하나이자 아랑칼편의 최종 보스인 아이젠 소스케 휘하 최강의 10인에 해당하는 에스파다 중 9번에 위치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포식한 호로의 능력, 경험, 기억, 특징 등을 모두 흡수 및 재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편 시점에서는 이미 33,650마리의 동족을 포식하여 메노스 그랑데 중 최하급 계급인 길리아님에도 에스파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혼백의 기생을 해 지배하거나 참백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호로, 메타스타시아를 먹은 적이 있어 그가 먹었던 전 호정 13대 13번 부대장 시바 카이엔의 목소리와 모습을 흉내내고 그의 시해 열화를 사용하거나 설정상으로 메타스타시아의 능력인 참백도 소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능력만 본다면 치트급으로 강력해 가장 까다롭다 못해 최강이라 불릴 수 있는데요. 정작 그가 보여준 행적은 에스파다 내에서도 유독 형편없습니다. 우선 능력 자체는 정말 강력한 게 맞는데 아로니로가 빛에 매우 취약해 어둠 속이 아니라면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언제나 해가 떠있는 아이젠의 거점인 라스노체스에서는 자신의 구역이 아니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다른 에스파다는 대장급과의 전투로 패배했지만 자신은 호정 13대 13번 부대장인 쿠츠키 루키아에게 패배했죠. 루키아와의 전투 자체에서 상당히 형편없이 진 게 자신의 능력으로 루키아의 전 상관인 시바 카이엔의 모습으로 현혹하여 죽이려 했지만 금세 가짜인 게 들통나서 실패했고 전면전을 할 때는 카이엔의 기억을 통해 루키아의 기술을 전부 파악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하는 레스렉시온을 사용해 압도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정작 쓰러뜨렸다고 방심했다가 급소인 머리를 기습당해서 일격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안습인 게 자신보다 한 단계 위인 자에라 포로 그란츠는 12번 대장인 쿠로츠치 마유리가 아니면 쓰러뜨리지 못했고 2단계 위인 조마리 루루 역시 6번대 대장인 쿠츠키 바쿠야와 속도전을 보여주다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극장판 홍보 에피소드에서 지옥에 떨어진 상태로 등장해 극장판 악역들에게 처절하게 발리는 모습을 보여줘 평가가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여담으로 그는 생전에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었으나 호로가 된 뒤에는 그가 죽은 것에 몇몇 동료들이 안타까워할 만큼 의외로 동료들과 사이가 좋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작품 내 이름값은 엄청나게 높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전투력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바로 원펀맨의 S급 히어로 7위이자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킹입니다. 그는 강력한 힘과 히어로 정점의 품격을 지녀 다른 S급 히어로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히어로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였는데요. 거기에 얼굴에 있는 흉터는 히어로 협회가 생기기 이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신급 괴인과의 전투에서 생긴 상처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런 강력함을 보여주는 건 킹이 전투를 할 때 알 수 있는데 전투에 들어갈 때면 거대한 북이나 엔진과 같은 쿵쿵 소리를 주변에 울리게 하는 킹 엔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며 전투 태세에 들어가는데요. この雰囲気この顔ただもんじゃねえ 이 소리를 들은 괴인은 살아나간 적이 없어서 소리를 듣기만 해도 전의를 상실해 스스로 항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히어로 협회에서 적은 프로필상으로 체력, 지력, 정의감, 지구력, 순발력, 인기, 실적, 격투력 전부 맥스로 기록할 만큼 상상을 초월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거의 최종병기 수준으로 강력하다고 소문난 킹이지만 남들에게는 숨기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것이 전부 킹 본인과는 완전히 다른 헛소문과 날조라는 것입니다. 원래 킹은 게임을 좋아하지만 얼굴이 상당히 험상궂게 생긴 일반인으로 지상 최강의 생물이란 별명이나 S급 히어로가 될 정도의 공적 전부 복권 1등에 당첨되고 벼락에 맞을 확률 수준의 엄청난 우연으로 얻은 것들인데요. 그의 업적은 어쩌다 보니 괴인과 관련된 일에 휘말릴 때 우연히 사이타마가 나타나 해결했지만 협회에서 이 공적을 전부 킹이 한 것으로 착각해 그의 업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히어로 협회에서의 프로필 역시 협회가 멋대로 판단해 적은 것이며 신급 괴인과 싸워 얻었다고 소문난 흉터는 히어로 협회에 들어가기 전 A급 히어로가 단신으로 이길 수 있는 호급 괴인의 공격으로 생긴 상처인데요. 심지어 괴인조차 항복하게 만드는 킹 엔진이라는 기술은 그저 킹이 너무 겁이 많은 나머지 심장고동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전혀 장점이 없는 무능한 사람일 것 같지만 지휘력 하나는 상당히 뛰어난데요. 이 점이 가장 잘 보인 건 모든 것을 삼키는 대제해라고 불리는 진해장로와 싸울 때로 진해장로가 출연한 곳 근처가 시가지여서 인명피해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퇴치해야 했는데 이때 킹의 지휘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진해장로에게 도발을 걸어 자신에게 돌진하게 해 사이타마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戦いたければこっちに来い。どうした？怖いのか？埼玉ぜ 여담으로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오타쿠여서 게임 실력 하나만큼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사이타마와 게임을 할 때 2인용 슈팅 게임에서 혼자 아이템을 다 먹거나 격투 게임에서 두 손가락만으로 999 히트 콤보를 날리는 등 게임계에서는 사이타마급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사이타마는 이런 킹에게 한 번도 안 봐준다고 잠깐 삐지기도 했지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설정상 지구 그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기술 골렘 케테르 말후트입니다. 골렘 케테르 말후트는 과거의 영웅들을 사형마로 소환한 서번트들이 지닌 필살기 보구로 아비케브론이라는 골렘술사의 보구인데요. 이 보구는 원초의 인간 아담을 모방해서 만든 골렘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신성함이 흘러넘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의를 잃거나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합니다. 보구 자체의 스펙을 보면 초기 제작할 때는 15m의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이 가능해 최대 1000m라는 엄청난 크기로 변하는데요. 전투력 또한 뛰어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만들어진 목적 그 자체이자 가장 사기적인 능력인 고유결계 에덴을 사용할 수 있죠. 이는 케테르 말후트의 주변을 침식하며 낙원 에덴으로 바꿔버리는 것인데 단순 세계를 이계로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케테르 말후트의 발바닥이 에덴으로 덧칠된 땅을 밟고 있으면 에덴 안에서는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법칙 때문에 아무리 부서져도 금세 복원되는 능력이 있는데요. 거기에 침식이 계속될수록 회복 속도가 점점 빨라져 세계의 낙원화가 완료될 경우 케테르 말후트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불사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원래 보구는 시전자가 죽으면 사라지는데 케테르 마르트는 아비케브론이 죽어도 멈추지 않는 미친 사기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듯 설정만 본다면 거의 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보구이지만 정작 본편에서는 여러 단점들과 너무 이른 전투 때문에 그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우선 골렘 케테르 말후트는 다른 서번트들의 보구와는 달리 생전에 완성시키지 못한 아비케브론의 꿈이 보구화된 것이라 제작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필요한 것이 그 어떤 것에도 쓰인 적이 없어야 하며 상당한 역사를 지닌 나무, 돌, 흙 등의 살아있는 자연물과 골렘을 움직이게 하는 노심으로 사용할 마술사가 필요한데 이게 전부 모여도 3일 동안 제작해야 합니다. 아비케브론은 이렇게 어렵게 제작한 케테르 말후트를 어째서인지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바로 싸움을 걸었는데요. 그 결과 설정과는 달리 30m도 되지 못한 채 다수의 서번트의 보구를 맞게 되고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패배하는 형편없는 최후를 맞이했죠. 여담으로 아비케브론은 케테르 말후트의 노심으로 자신을 스승으로 모셨던 자신의 마스터 로셰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그는 그 어떤 죄악감 없이 처음부터 노심 후보로 로셰를 생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너무 끔찍하네요. 오늘은 강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약한 캐릭터들에 대해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정말이지 이렇게 형편없게 보낼 거였으면 대체 왜 그런 대단한 설정을 붙인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이름값이나 설정값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